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의 그 시작을 아주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 선물이 굉장히 뚜렷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코로가 6%의 이제 급등 흐름, EWI ETF는 2.16%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이고, 오늘 또 주요한 또 기술주들의 상승, 또 원전주, 또 메타와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 그 줄줄이 상승에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주요해집니다. 최근에는 그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까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예견을 하는 반면에 유가는 또 주말 사이에 5%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을 차홍선 대표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에서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슈와 관련한 그런 유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와 그다음에 17개 석유개발 기업이 했고요. 25개 기업은 자리가 비좁아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대기 석유 회사까지 합치면 42개 회사가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한 58달러 선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전 한 55달러 보는데 지금 현재 50달러까지 그러니까 50에서 55달러 밴드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베네수엘라를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12개에서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네네.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숫자. 왜냐하면 굉장히 쇼킹한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55%라는 숫자를 냈어요. 55%는 뭐냐?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량 1억 배럴이에요. 1억 배럴 중에서 20%를 하거든요. 그래서 20%인데 그러면 미국과 베네수엘라 합쳐 55%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들어가는 서두지만은 그러면 미국이 2천만 배럴 하면은 55%라는 숫자를 맞추면은 매장량 쪽으로는 충분한데 사우디가 지금 한 1,200만 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생산량을 다음에 향후는 3,500만 배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5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55%라는 숫자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3,500만 배럴을 생산한다 이래 되면은 1,00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람코가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 참가했던 기업들 쉐브론도 있었고 엑슨모빌도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느낌은 6,600조짜리가 600조짜리가 생겨 6,000조 이상짜리가 지금 석유개발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막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계속 질문하는 그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 쉐브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 지금 쉐브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그 쉐브론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엑슨모빌도 뭐 개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두 가지 이제 유가가 떨어져서 안정화 한 50에서 55달러 그리고 한 6천조 원짜리가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달러와 AI 패권 기술까지 점령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이제 유가, 석유까지 통치하겠다라는 지금 야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석유 개발 17개 기업과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회의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석유 개발의 그런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도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쉐브론이 많이 집중했어요. 기업들이. 네. 왜냐니까 그 17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발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발표 순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에너지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쉐브론 말을 듣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회의 다음에 이제 비공개회의로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의 그 요지는 그런 거예요. 12개월에서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미지의 땅을 개척하게 되면은 이걸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석유 개발 속도를.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미국이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 어느 기업인가 베네수엘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죠?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히들 보면은 미국 기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쉐브론이 100년 동안 베네수엘라하고 이렇게 사이가 어찌 보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쉐브론이 말한 그런 거였어요. 계속 쉐브론한테 말을 시키는데 회장님만 안 왔고, 이제 회장이 급한 일이 있었고, 네. 엑슨모빌 회장님 왔는데, 쉐브론은 100년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 100만 배럴을 만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100만 배럴을 만들고 있는데, 본인들이 26만 배럴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 4분의 1 정도는 이미 쉐브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쉐브론이 봤을 때는 제가 받은 느낌은 이미 그 지형도라든지 개발 광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쉐브론이 주도가 되겠지만 옆에 네. 있는 17개 기업이라든지 대기 중에 25개 기업이라든지 유럽계 20개 기업이 이제 쉐브론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지 않겠냐는 그런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엑슨모빌이에요. 엑슨모빌은 베네수엘라에서 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지만은 베네수엘라 바로 밑에 있는 가야나라는 그런 국가를 갔었어요. 브라질 위에 있고 베네수엘라 아래에 있는 가야나 가가지고 엑슨모빌의 생산량의 20% 이상을 가야나에서 뽑아낼 정도로 가야나 프로젝트에서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베네수엘라와 가야나. 근데 엑슨모빌은 이제 지금 철수했지만 또 뛰어들고 싶다는 의지를 굉장히 비췄고, 엑슨모빌의 그 회장님, 대련 회장님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베네수엘라는 탐사의 영역이 아니고 석유를 찾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뛰어들어서 바로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랬고, 엑슨모빌 회장님은 그러니까 철수했을 때 입장은 뭐냐면은 몰수였잖아요. 그 자산을 몰수 당해서 나갔는데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뛰어들어서 빠른 네. 속도로 올릴 수 있겠다는 거였고, 쉐브론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빠른 속도로 확대할 수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같은 게 각각 기업이 한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이렇게 되잖아요. 500조, 300조가 되는데, 아람코가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만 배럴을 생산을 해요. 1000만 배럴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2200조 원짜리 석유 개발 기업이 탄생을 한 거예요. 22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중간 단계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최고인데 이제 자꾸 쉐브론한테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쉐브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자꾸 쉐브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워런 버핏이 혹시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올해의 상황을. 작년에 쉐브론을 대거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 체포 수혜주로 등극할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뭐 이렇지만 네. 미국의 정유업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작년에 픽한 세계적 투자가 이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네, 워렌 버핏의 거의 마지막 이제 투자 해소웨이 회장이 지난해 집중 매수한 미국의 정유업체 쉐브론이 다시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판단하셨으면 대단한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받은 느낌은 쉐브론이 주도가 되고 42개 기업이 같이 일제히 들어가서 하는 형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쉐브론도 한 300조, 3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5%라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의 늘릴 수 있으면 3,500만 배럴까지 늘린다면은 이건 6,000조 원짜리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석유 개발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근데 이제 윈윈한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게 그게 목표였어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느낌은 사우디 국민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별 거부감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조만간 베네수엘라의 그 대표분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유주들, 그리고 유가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유가는 뭐 $50까지 떨어진다는데, 그럼 정유주는 좀 더 떨어지는 것이냐? 또 그도 아닌 것 같듯이 주말 사이에 그 정유주도 참 좋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정유들 S-오일이나 등등에 좀 관심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울까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는 코스피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았을 때가 보면은 이런 셰일 오일이라든지 기술의 혁명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횡보를 할 때 코스피가 참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유가 들어가죠. 유가가 저가하면, 이 저유가 들어가면은 저물가,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전 세계가 2%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원하는 1%, 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니까 우리나라 코스피한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요번에 ROE가
올해 같은 경우 13%인데 13%보다 더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적정 PBR이 2.5배인데 지금 1.46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한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화학과 이런 정유기업들한테는 좋죠.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화학과 정유기업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원가가 우리는 석유거든요. 석유인데 2022년, 23년에 보면은 원래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배럴당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130 뛰면서 그걸 가격을 증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물가 상황 때문에 고금리 상황 때문에 수요까지 크게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유가가 완전히 내려앉는 구조죠. 이제 50에서 $55로 안정화되는 유가가 들어간다면 최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 급등을 가져올 것이다. 화학과 정유기업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력 분야인데 전력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도 있고 뭐 수도권에 있는 전력의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석유가 낮은 가격 때문에 여기 베네수엘라도 천연가스도 팔이거든요.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드는 분야도 굉장히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수도권전력 이런 회사들도 참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석유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뛰어드는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석유 개발 기업을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게 석유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이슈가 됐어요. 네.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석유가 많습니다. 그린란드 석유가 많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지금 현재 알라스카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알라스카,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란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망한다면 미군이 네. 뛰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란도 지금 제재가 풀릴 수도 있고, 러우 전쟁 종전이 되면 석유가 또 많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유가는 계속 안정화되는 추세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유가 흐름 분석해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국내 시장 전에 이제 너튜브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S&P 500과 다우지수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 급등했고요. 인텔, 샌디스크, 마이크론, 랜 리서치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거기다 방산주도 상승을 했고요. 원전주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좀 급등하면서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좋은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